이슬람 여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머리와 온몸을 감싼 베일이죠. 흔히 알고 있는 히잡은 얼굴만 내놓고 이 상체를 가리는 것이고 그 외에 눈을 제외하고 얼굴 모두를 가리는 니캅, 그리고 눈 부분도 망사 처리하고 온몸을 다 가리는 부르카 등이 있는데요. 이런 전통 의상들은 원래 중동 지방의 뜨거운 햇볕과 강한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최근까지도 이슬람 여성을 통제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죠. 오늘 고전의 유혹은 베일 속에 갇힌 이슬람 여성들의 삶을 문학으로 만나보겠습니다. هذا التقرير إذ أثار إقدام طالبان على إعدام رجل وامرأة رجما بالحجارة خلال شهر آب أغسطس الماضي في ولاية قندوز استياء المدافعين عن حقوق الإنسان حول العالم. 명예살인은 물론 여학생도 독가스로 위협당하고 폭력과 가난에 시달리는 이슬람 여성의 현실. 21세기에도 여전히 베일 속에서 고통받는 이슬람 여성들의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슬람 여성의 삶을 다룬 문학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슬람 여성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죠. 그 IS가 지난 2014년도에 여성 지침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그 여성이 9살이 되면은 무조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있고요. 교육은 15세까지만 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사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금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여성의 역할은 양육과 출산으로만 정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여성의 몸을 서열화해서 그 서열 등급에 맞게 여성을 분배를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네, 이 모든 일들이 이슬람 율법을 내세워서 감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사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슬람 종교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여성의 처우나 여성의 지위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주로 그 유목민족이 살았던 중앙아시아하고 중동 지역에 전파된 종교인데요. 네.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자유롭고 진취적인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구전서사시 같은데 보면은 그 여성 주인공들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이런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럼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된 이후에 문학에서 여성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됐나요? 19세기 이후에 서구 전통을 따른 작품들이 등장하는데요. 터키나 다른 아랍 국가에도 역시 신여성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낭만적인 사랑이라든가 연애 결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근대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신여성들의 노력이 이슬람 전통주의자들 눈에는 타락하고 방종한 여성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신여성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들이 쓰여지기도 하고요. 터키에서도 여성 작가 아달렛 아오울르라는 여성 작가가 죽으려고 눕다 이런 작품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그 지식인 여성이 전통주의적인 어떤 그 구습과 갈등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그 이후에는 남성 작가들도 이슬람 여성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야샤르 케말의 명예살인을 다룬 작품이 있어요. 네.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라는 작품이 있고 또 그 하칸 균다이의 데르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영국에서 그 결혼 생활이라는 명목으로 감금 생활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혹한 이슬람 여성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프가니스탄 출신 작가 할레드 호세이니의 대표작 천개의 찬란한 태양은 2007년 출간 동시에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품이죠. 소설의 배경은 구소련과의 전쟁과 군부 내전, 탈레반 정권과 미국의 전쟁으로 초토화된 아프가니스탄 카불. 한 남자의 아내가 된 마리암과 라일라는 남편의 멸시와 폭력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고통을 헤쳐나갑니다. 이 소설의 배경인 아프가니스탄이 다른 이슬람 지역들에 비해서 유독 여성에 대한 억압이 좀 심한 곳인가요?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그런 나라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그 탈레반 정권이 등장하면서예요. 탈레반 정권이 굉장히 극단적인 그 이슬람 그쵸. 극단주의자 정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그리고 그 감금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들이 이 작품에도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리에 다닐 수 없고 또 여성은 마흐람이라는 남성 보호자, 그 친인척 보호자가 아니면 밖에 다닐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학교도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절대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법 제도가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이 탈레반 정권이 여성을 억압하는 정책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요? 꾸란에 몇 가지 그런 조항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어떤 조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화장이나 장신구에 대한 언급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법학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아는 그 오사마 빈 라덴이라든지 IS의 알 자르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율법대로 그 통치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본인들은 이슬람 율법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무지함 때문에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 속에서 마리암과 라일라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라시드에게 시집을 갑니다. 이런 조문이 이슬람교의 풍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슬람교의 풍습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잘못된 관행이 만들어낸 악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조언을 시키는 이유를 보면은 그 현실적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머지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고 그 신부떼를 받아서 이제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이제 어린 나이에 그 시집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팔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이제 팔려가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은 그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신부의 아버지나 어머니, 이 가족들이 이런 불명예를 안기가 싫어서 아예 어린 나이에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죠. 라시드는 어쨌든 두 아내를 네. 두게 되는데요. 네. 이 이슬람의 일부 다처제가 중동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거라고는 하는데 네. 현실에선 문제가 없나요? 꾸란에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이유는요, 당시에 그 부족 간의 전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과부들이 무척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 과부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결혼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결혼을 해서 그 생계를 보장받도록 했던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마치 이제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키워주는 그런 것처럼 사회 보장 정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혼이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그 성매매처럼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란에서는 이슬람 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쫓겨났고요. 생계가 막연해진 그런 여성들이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서 기댈 수 있는 제도는 이제 결혼 제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계라고 해서 이제 계약 결혼 제도가 행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 달, 심지어는 이제 하루 이렇게까지 이제 계약을 하고 그 결혼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결혼을 빙자한 성매매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갈 데 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라시드에게 시집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라시드는 두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학대하고 폭력까지 휘둘러요. 잠시 책을 볼까요? 오랜 세월에 걸쳐 마리암은 그의 경멸과 비난, 비웃음과 질책에 마음을 모질게 먹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두려움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마리암은 아직도 그가 이처럼 냉소를 띠고 벨트를 손에 감아쥐고 가죽 소리를 내며 핏발선 눈으로 다가오면 겁에 질려 오들오들 떨었다. 이 정도면 범죄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슬람 사회에서 이게 허용이 된다는 건가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슬람에서도 폭력은 금기입니다. 그리고 꾸란의 여기 4장 30절에 보시면은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은 먼저 따끔하게 훈계하고 그다음에 잠자리를 갖지 말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가볍게 때려주라라는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요. 가볍게 때려주다라는 걸 이제 다라바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잘못 오해하고 왜곡해서 이제 폭력을 해도 된다라고 이제 잘못 오해한 것이죠. 결국 마리암과 라일라는 계속되는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데 네, 다시 붙잡혀 옵니다. 네. 그 두 여자에게 라시드는 이런 말을 해요. 너 다시 그렇게 해도 내가 너를 찾아낼 것이다. 너를 찾아내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에서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을 물을 법정은 없을 것이다. 마리암을 첫 번째로 끝내고
이 아이를 두 번째로 끝내고 너를 마지막으로 끝낼 것이다. 이거는 폭력도 모자라서 죽이겠다라는 협박으로 들리는데 라시드의 말대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더라도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는 건가요? 이 라시드가 하는 말은 이제 명예살인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네. 명예살인은 말 그대로 그 남성들이 자신의 명예라든가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생각되는 여성들을 살해하는 그런 악행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슬람과는 관계가 사실은 없고요. 그 중동 지방의 부족주의 전통이라든가 그 유목주의 전통에서 초래된 그런 관행이에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미약한 그 처벌을 당하게 되고요. 근데 유엔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5천 명 정도가 명예살인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명예살인을 당하는 여성들은 보통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남성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청혼을 거절했다든지요. 뭐 성폭행의 피해자 같은 경우, 아니면 아내가 이제 외도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 명예살인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한 작품을 살펴보실 텐데요. 야샤르 케말의 그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라는 작품이에요. 터키 문학의 거장 야샤르 케말의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 이 소설은 납치당해 억지로 결혼한 한 여성이 불행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과거 사랑했던 남자를 다시 만나지만 결국 집안에 발각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7살 아들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작가가 잔혹한 명예살인을 강조하기 위해 좀 과장되게 쓴 거겠죠? 근데 다들 이걸 이제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걸 알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텐데요. 이 작품은 야샤르 케말이 그 코잔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알게 되었던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하산이라는 소녀가 실제로 자기의 할머니라든가 삼촌이라든가 이제 그 주변의 가족들이 계속 어머니를 살해해라라는 그 압박과 종용을 받았었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명예살인의 협박까지 받았던 마리암과 라일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소설 천개의 찬란한 태양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잔인한 시간을 함께 극복해가는 두 여성의 이야기 천개의 찬란한 태양. 어느 날 라일라가 과거 연인과 재회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라시드는 라일라를 협박하고 마리암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라시드를 죽이게 되죠. 결국 마리암은 사형장에 서게 되지만 그녀는 그제서야 진정한 평화를 맛봅니다. 이 두 여성의 기구한 운명과는 달리 책의 제목은 정말 아름다워요. 천개의 찬란한 태양.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17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페르시아 시인이 있는데요. 사이드 에타 브리지라는 시인의 어떤 그 시에서 따온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카불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인데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지금은 그런 전쟁과 그 역사의 비극 속에서 아픈 고통의 삶을 사는 여성들이 가득 차 있지만은요. 앞으로 미래만큼은 찬란한 태양처럼 밝은 미래를 제공하고 싶다는 어떤 작가의 바람이 들어간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교수님과는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2주간 어떠셨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 다문화라는 현실을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슬람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고 처참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다음 시간 고전의 유혹은 가을에 읽기 좋은 명작 시를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